이제 레이쇼 테스트, 말 그대로 비율을 갖고 테스트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가정과 어떤 결론이 나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번장분의 n+1번장의 비율인데요. 이거 잘 보면 앞에 절에서 배웠던 극한 비교 판정법하고 좀 다르죠. 극한 비교 판정법은 어떻게 됐어요? 시그마 AN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고자 할 때 새로운 급수 시그마 BN의 수렴 발산을 이용해서 시그마 AN의 수렴 발산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때 극한 비교 판정법은 리미트 BN분의 AN을 계산했었어요. 이때 BN은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급수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P급수 내지는 등비급수를 갖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급수의 일반항을 AN이라 놓고 알고 있는 급수의 일반항을 BN이라 해서 BN분의 AN의 비율에 하는 극한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사용했던 것이 극한 비교 판정법인데요. 그때 사용했던 극한 비교 판정법은 그 비율에 하는 극한이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라면 두 개의 급수는 동시에 수렴하고 동시에 발산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BN분의 AN의 극한이 0이 나왔을 때 시그마 BN이 수렴할 경우에 한해서만 시그마 AN도 수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한 BN분의 AN의 극한이 무한대가 나왔을 때 시그마 BN이 발산할 경우에 한해서만 시그마 AN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앞서 배웠던 극한 비교 판정법과 지금 하고자 하는 비판정법은 모양이 좀 다르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BN분의 AN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그마 AN이 이렇게 있을 때 일반항을 분모에다 놓고 그 다음 항을 분자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n번장분의 n+1번장의 비율에 관한 절대값이에요. 이 항이 양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부가 불규칙하게 나오거나 좀 아까 풀었던 예제 3번처럼 부가 불규칙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교대급수이거나 양급수 어떤 경우든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판정법이에요. 그래서 쓰임새가 많아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AN분의 AN+1의 비율하는 절대값의 극한값을 구해본 결과 그 극한이 1보다 작을 때예요. 앞에서 배웠던 극한 비교 판정법은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니면 판단이 됐었는데요. 보다시피 이 비율에 관한 극한은 1보다 작을 때 안에서 주어진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절대값 급수가 절대값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원급수 절대 수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절대 수렴도 결국은 수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이고요. 극한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발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판정법이고요. 만약에 비율에 하는 극한이 1이 나오면 어떤 예문은 수렴하고 어떤 예문은 발산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1이 나올 때는 판단이 안 돼요. 수렴 또는 발산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는 다른 판정법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 3번과 관련된 예문을 잠시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1번과 2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명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니까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비율하는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1의 비율하는 극한값이 l이고 l이 1보다 작으면 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극한값이 이렇게 l이고 l이 1보다 작다라고 놨습니다. 자, 이때 l은 1보다는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l은 이미 어떤 실수값이 1보다 작으니까 뭐 0.7, 0.8 이런 값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수의 어떤 조밀성 때문에 L과 그리고 R 그리고 1, 즉 L과 1이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수에 대해서 그 사이에 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값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인 실수, 어떤 적당한 실수 R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한편 우리는 이 극한이 L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큰 대문자 n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큰 대문자 n에 대하여 이 n보다 더 큰 n에 대하여 요거일 때 자,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의 극한이 L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AN분의 AN+1 자, 요의 크기가 요 크기가
이제 보다시피 R이 되도록 하는 이렇게 되는 자 이제 보세요. 이 극한을 취한 것이 L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L과 1 사이에 어떤 R이 주어져 있다고 봤을 때 충분히 큰 N보다 더 큰 N들에 대해서 이 비율이 극한 취하면 L이지만 극한 안 취했을 때 그냥 R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또는 여기다 부등호를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 R보다 더 작은 L로 가까워지니까 뭐 여기다 등호 또는 부등호를 놔도 무방하겠죠. 자 그래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성립하는 이것을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극한값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R에 대해서 그러면 극한을 붙이기 전에 있는 그 충분히 큰 어떤 N 대문자보다 더 큰 자연수들에 대한 이 비율이 분명히 R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큰 N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족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게 됐고요. 자, 우리는 이 식에서 나눗셈에 관한 절대값을 다시 보면 절대값분의 절대값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변 R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요. 양변에 AN의 절대값을 곱해도 절대값이니까 양수죠.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 얘가 항상 참이 되도록 한다 하는 사실 그런 N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100만 번째가 되든 1000만 번째가 되든 간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썼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정의로부터 이런 것을 만족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이제 반복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볼까요?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면 n 플러스 1에 1도 하니까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니까 a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r이 되겠네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얘를 넘지 못한다고 썼으니까 여기에서 an의 절대값의 r 얘가 이걸 넘지 못하는데 옆에다 r을 하나 더 곱해줬으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또 여기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요. 그리고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an 플러스 1 더하기니까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an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얘는 오른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따라서 얘가 얘를 넘지 못하니까 an의 절대값 r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r이니까 r의 3승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잘 볼까요? 얘네들을 보면 플러스 1일 때 r의 1승이고 플러스 2일 때 r의 2승이고 플러스 3일 때 r의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논리대로 쭉 간다면은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편에서 R은 다른 용도로 썼군요. K라 써보겠습니다. K라 쓴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쭉 가서 요걸 써서 표시할게요. AN의 절대값 R의 K승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변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를 1식, 여기를 2식, 여기를 3식 여기를 이제 뭐 네 번째씩 해서 이제 주어진 식을 변변 더하겠습니다. 변변 더하면은 좌변을 볼까요? an 플러스 1의 절대값, an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하는 꼴이 되겠죠. 몇 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항이 전부 다 부등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부등호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오른쪽을 볼까요? an의 절대값에 r의 1승 그리고 an의 절대값에 r의 2승 이렇게 갑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an의 절대값에 r의 3승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잘 들여다보면 오른쪽은 an의 절대값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공통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an의 절대값만 묶어볼게요. an의 절대값을 묶어보면은 여기는 r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an의 절대값이고요. 얘는 초항이 r이고 공비가 r로 주어지는 무한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볼까요? 우리는 이미 R의 값이 1보다는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절대값의 극한이니까 L은 당연히 0보다는 크지요. 따라서 이 R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데요. 여기에서 R은 공비 역할도 하고 초항 역할도 합니다. 공비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초항은 0이 아니면서 공비는 그 크기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공비 조건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무한등비수의 합을 항상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공비 R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얘가 이렇게 합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자, AM 플러스 1번 장 이후부터는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잘 보세요.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이 왼쪽은 이제 시그마로 묶어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을 시그마로 묶어서 표시한다면 시그마 K가 여기 K를 썼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걸로 쓸까요?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K를 씁시다. 그냥 써도 무방하죠. 자, 이제 K가 이 시그마 요 안에서만 K를 쓴 것 뿐이에요. K가 M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K의 절대값은 보다시피 이 값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은 그 값이 존재합니다. AN의 크기 실수의 집합 안에서 실수는 항상 유한값이에요. 실수의 집합 안에는 무한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한상수값, 얘도 유한상수값. 그냥 전체 요 파란색 밑줄처럼 이 값도 유한상수값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파란색의 시그마는 이 값을 넘지 못해요. 자,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확인을 해본 결과 따라서 시그마 K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K의 절대값은 보다시피 오른쪽 여기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등호 들어 있습니다만은 자, 뭐 편의상 등호도 넣을까요? 자, 이제 확인해 본 결과 AN의 절대값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서 자, 이 무한합이 이 값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유한 확정값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수렴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니까 이거이므로 시그마 K가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AK의 절대값은 분명히 수렴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또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수렴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덧붙여도 수렴한다는 것을 배웠었죠. 따라서 이제 이 식에다가 유한항을 덧붙입니다. 이제 K를 쓰지 말고 N을 쓸게요. 1부터 무한대. 여기는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니까 1부터 N까지가 없었는데 1부터 N까지를 더 추가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N은 당연히 얘가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합니다. 이유는 유한항을 더해도 수렴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수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절대값이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럼 앞에서 배웠던 용어로부터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 있는 값은 당연히 수렴하겠군요. AN도 역시 AN은 절대 수렴합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AN분의 AN 플러스 1의 비율에 관한 크기가 1보다 작은 극한값을 갖게 되면 원래 주어졌던 급수는 절대 수렴합니다. 이해됐죠? 자, 1번은 증명이 됐습니다. 이번엔 2번을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2번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발산을 보이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2번도 역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증명하라고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세요. 그리고 이 얘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앞으로도 계속 쓰임새가 많은 판정법이에요. 굉장히 유용하게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 자, 이것이 l이고 L이 1보다 크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제 이거이라 하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L과 그리고 1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R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실수의 조밀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이것을 만족하는 R이 존재합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극한값이 L이다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큰 N을 생각합니다.
충분히 큰 어떤 n, 아까와 똑같이 그냥 대문자 n이라 쓸게요. 이미 1번 증명하고 별도의 n이에요. 충분히 큰 n이 존재해요.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n보다 더 큰 n에 대하여 절대값을 씌운 거에 극한 붙이기 전에요. 얘는 r보다 또는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와 같이 표시되고, 물론 r은 1보다 큽니다. 자, 이제 이것을 만족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변에 an의 절대값을 곱해버리면 an 플러스 1의 크기는 r an의 절대값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또는 여기 이 부등식까지 마저 계산한다면 an의 절대값 이와 같이 됩니다. 즉,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n번장보다 n 플러스 1번장이 더 크기가 크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an의 절대값은 증가하는 수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증가수열입니다. 얘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반항의 극한을 취해봤자 an의 절대값의 극한을 취해봤자 무한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절대값을 씌운 것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절대값 안 씌운 것은 뭐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a는 극한값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다 맞아 쓸게요.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 것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는 극한은 an은 분명한 것은 0은 아닙니다.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급수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산판정법이었었습니다.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는 것을 배웠었죠.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므로 주어진 급수 시그마 an은 분명히 발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도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1보다 크기만 하면 발산이니까 무한대면 당연히 1보다 훨씬 크니까 뭐 두 번째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요건 뭐 굳이 안 써도 뭐 무방할 거예요. 근데 1보다 크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무한대로 가면 더더욱 발산이 있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 모두 다 증명이 됐고요. 이제 3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급수가 만약에 절대값이 아니라 비율에 관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만약에 경계에 해당되는 1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경계값에 해당되는 1, 즉 L이 1이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예문에 따라서는 수렴할 수도 있고 또 예문에 따라서는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판례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 비율이 1이라고 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급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P가 1인 P급수니까 당연히 발산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얘를 AN이라 놔보겠습니다. AN이라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극한을 조사해 보도록 하죠. AN분의 AN 플러스 1의 비율에 관한 극한을 조사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분의 1이고요. a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내항분의 외항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항분의 외항을 조사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극한은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분모 문제 차수가 같네요. 처가차의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니까 이거 1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율에 관한 극한이 1이 나왔는데요. 근데 원래 주어졌던 급수는 얘는 P가 1인 P급수니까 발산합니다. 따라서 비율에 관한 극한이 1이 나올 때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무조건 발산입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예문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그마, 이제는 n의 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이런 또 다른 예문에 대해서 이거 첫 번째 예문, 이건 두 번째 예문이라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AN이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N이라 놓을 텐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비율에 관한 극한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AN분의 AN 플러스 1의 비율에 관한 극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AN은 n의 제곱분의 1, 그리고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1이에요. 자, 내항분의 외항을 정돈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n의 제곱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이에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죠?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잘 봐요. 이 두 번째 들었던 예문도 an분의 an 플러스 1의 비율에 관한 절대값의 극한이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수렴이죠. p가 2인 B급수니까. 똑같이 비율에 관한 극한이 1이 나왔는데 또 다른 예문은 발산한 예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율이라는 극한이 1이 나올 때는 예문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판적법은요. 비율이라는 절대값의 극한이 1보다 작을 때만 원급수가 절대수를 만드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요. 1보다 크면 발산합니다. 그러나 1이 나오면 이렇게 발산하는 예문도 있고 수렴하는 예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지 아니면 뭐 조건 수렴하는지 등등을 구별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교대급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절대 수렴 유무를 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했던 비판적법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n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an은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3의 n승분의 n의 3승을 an이라 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비판적법을 잠시 살펴봐요. 자, 우리는 비판적법은 이 시그마 an에 대해서 an 일반은 전체를 분모로 그리고 an 플러스 1이 분자로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요 급수의 모양에는 마이너스 n승 이런 건 붙어 있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n승이 들어있는 꼴이라면 그 자체를 an으로 보고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같이 an을 요 마이너스 1의 n승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an이라 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다뤘던 비판적법의 원리를 적용해 보기 위해서 an분의 an 플러스 1의 비율에 관한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3의 n승분의 n의 3승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3의 n 플러스 1승을 n 대신 n 플러스 1 대입하면 돼요. n 플러스 1의 전체 3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기 위해서 이거 계산할 텐데 이거 잘 보면 마이너스 1에서 하나 약분되면 항상 마이너스 1승 즉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바깥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제 이 빨간색으로 묶어놓은 이 부분은 결국 계산하면 이 안에서는 마이너스 1이지만 전체 절대값을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따로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호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대신 이제 이거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는데요. 일단 소거한 다음에 정돈하겠습니다. 내양분의 외양 정돈하니까 3 곱하기 n의 3승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3승의 절대값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분모는 n의 3차식이고 분자도 n의 3차식이니까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니까 수열의 극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고차의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라서 이와 같이 나오죠.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비율에 관한 극한값이 1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앞서 배웠던 판적법, 비판적법이랍니다. 레이쇼 테스트예요. 학교 시험 문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무슨 판적법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꼭 명칭을 잘 기억해 두세요. 비판적법입니다. 비판적법에 의하여 주어진 급수는 수렴합니다. 즉 주어진 급수는 수렴합니다. 우리 앞에서 직접 다 증명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비판적법에서 주어진 급수가 물론 절대 수렴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절대 수렴합니다. 자, 절대 수렴하는 것을 보였었어요. 자, 이어서 예제도 볼까요?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한지를 조사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아까 다뤘던 예제 4번과는 다르게 뭐 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얘네들은 다 양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다뤘던 것처럼 비판적법을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다른 판적법으로도 얘가 판정이 돼요. 사실 이 문제는 비판적법을 연습하기 위한 예문이긴 하지만 또 다른 판정법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한눈에 딱 보고서 얘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안 가는구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그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an이라 놓겠습니다.
AN의 극한을 조사해 보려고 해요. 자, AN을 n 팩토리얼 분의 n의 n승이라 놓겠습니다. n의 n승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고요.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판정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n의 팩토리얼 분의 n의 n승이었었죠. 자, 얘는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이거 자체의 극한을 직접 계산하면 쉽지 않으니까 풀어서 써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n의 n승이라는 얘기는 n이 n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n 팩토리얼은 n에서부터 1씩 빼가지고 자연수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는 얘기니까 1 이렇게 오름차수로 써볼까요?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여다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는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1, 2, 3 쭉 가서 n-1부터 n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요거 약분하면 비율이 1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n, 2n, 3n 서로 비교하면 n-1 비교하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발산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산판정법에 의하여 주어진 이 급수는 발산합니다.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배웠던 예제 4번은 비판정법으로부터 절대 수렴이 됐었는데요. 예제 5번은 발산판정법에 의해서 발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무한급수를 한 가지 방법으로 이미 판정을 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같은 무한급수를 다른 판정법을 적용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은요, 판정법을 적용할 때마다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판정법을 적용하더라도 항상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판정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판정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정법으로부터도 얘가 똑같이 발산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분모, AN이 분모고 AN 플러스 1이 분자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여기 AN은 이렇게 놓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대로 계산할까요? n 팩토리얼 분의 n의 n승입니다. n n승이고 분자는 n 대신 n 플러스 1을 대입했었으니까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그리고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기 위해서 좀 먼저 정리한 다음에 갈까요? 얘는 1부터 n까지 곱이고 얘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곱이니까 약분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양분의 외양이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주어진 극한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극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nn승 그대로 있고요. nn승이고요. 여기 1부터 n까지 곱, 1부터 n까지 곱하면 n 플러스 1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1의 1승이 남아 있고요. 내양분의 외양이니까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인데 이거 다시 한번 지수법 쓰면은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은 n 플러스 1의 n승 곱하기 n 플러스 1의 1승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따로 띄어낸 이유는 위아래 약분될 수 있는 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돈해 보니까 이것만 남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요거 잘 보면 n의 n승분의 n 플러스 1의 n승이군요. 그럼 한꺼번에 n승이나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모양을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 극한은 좀 독특한 극한입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 다룰 때 사용했던 극한이네요.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은 이렇게 약분하면 1, 이렇게 하니까 n분의 1, n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우리가 자연로그 상수 또는 오일러 상수라고 불려지는 상수예요. 2.78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1 더하기 n이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0으로 가고 얘하고 얘가 완벽하게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2.718, 2818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를 우리는 2라 쓰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2가 됐어요. 2가 2.78이고 당연히 그 극한값이 1보다 크죠. 비율에 관한 극한을 계산해 본 결과 그 비율이
1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비판적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어진 급수는 비판적법에 의하여 발산입니다. 비판적법에 의하여 주어진 급수가 발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다른 판정법을 썼는데 발산이었는데 이번에는 비판정법을 썼는데 역시 발산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판정법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판정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적합한 모양을 보고서 가장 적합한 판정법을 떠올려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요 다음 절에서 우리가 급수의 판단을 하기 위한 전략을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우리는 다양한 판정법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판정법을 적용하는 예문을 살펴봤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절의 제목에 근판정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판정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근판정법이라 불려지는 또 다른 판정법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뤘던 비판정법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되는, 즉 더 많이 사용되는 판정법이라면 근판정법도 나름대로 좋은 판정법이에요. 비록 비판정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특정한 모양이 주어졌을 때는 비판정법보다는 근판정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판정법 어떤 판정법인지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예요. 루트를 씌워서 판정한다는 뜻인데요. 앞서 다뤘던 비판정법은 AN분의 AN 플러스 1의 비율이라는 절대값의 극한이었다면 근판정법은 AN의 절대값을 씌우고 근을 취했어요. N제곱근을 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제곱근을 취한 거의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이고요. 1보다 크면 발산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오면 그때그때 달라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되면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서 앞에서 했던 비판정법의 판정 결과랑 매우 닮아 있죠.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1이면은 예문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니까 이 판정법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다른 판정법을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정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판정 결과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약에 비판정법이 안 되면 뭐 다른 비교판정법이나 다른 걸 쓴다든가 또 근판정법이 안 되면 비판정법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정이 안 될 때는 다른 판정법으로 바꿔서 푸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판정법, 자, 이게 성립할 것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했던 앞전에 했던 그 비판정법일 때 그 증명했던 테크닉하고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제곱근 an의 절대값이 L이 1보다 작으므로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L과 1 사이에 적당한 어떤 실수, 이거인 R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실수의 조밀성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서 0.9하고 1 사이는 0.99, 0.999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R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의 정의로부터 이제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앞서도 많이 했던 거죠.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이 n보다 더 큰 n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근을 여기 극한을 취하기 전에 있는 얘예요. an의 절대값은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극한 취한 게 L로 가는데 우리는 극한을 취하기 전에 있는 값은 R보다 작거나 또는 같다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극한 취한 게 이 L로 가니까 R을 초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이것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결국은 n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부등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n승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다가 n승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여기 한 번 더 쓸까요? an의 절대값인 r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사실로부터 양변에 n승을 취하니까 좌변은 an의 절대값은 r의 n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 R은 여기 보다시피 1보단 작아요.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0보다 커요. 자, 그래서 R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는 급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그마를 취해볼 거거든요. 따라서 시그마를 취하는데요. n은 대문자 n보다 크다를 썼으니까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의 절대값이죠. 그러면은 두 식이 부등호 관계가 있으니까 시그마를 취해도 부등호 관계 그대로 유지되죠. 자, 여기까지 되고 아래 n스 이렇게 돼요. 근데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자, 초항은 여기다 풀어서 써볼게요. R의 n 플러스 1승이고 그 다음에 R의 n 플러스 2승 이렇게 가니까 초항은 R의 n 플러스 1승이고 그리고 공비는 R이 되니까 이 무한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비 자체가 1을 넘지 못하니까요. 무한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게 가능합니다. 이 값이 유한 확정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자, 이 무한급수는 이 값을 넘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렴합니다. 시그마 n이 대문자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분명히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수렴하죠. 앞에서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덧붙여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시그마 이제 얘를 1부터 대문자 n까지 유한항을 더해도 당연히 수렴 발산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가도 이것도 역시 수렴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절대값 급수가 수렴하면 원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붙이기 전에 있는 이것은 당연히 절대 수렴합니다. 증명이 됐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앞 시간에 배웠던 비판조법과 증명이 매우 닮아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보다 큰 경우잖아요. 극한이 1보다 큰 경우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n제곱근 an의 절대값이 l이고 l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실수의 조밀성으로부터 L과 그리고 1 사이에 이렇게 되는 역시 여기서 R은 1번에서 R은 아니에요. 이미 1번은 끝났고요. 2번을 따로 또 증명하니까 R은 R2로 이렇게 구별했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R이 얘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실수, 어떤 적당한 실수 R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죠. 극한값이 L이라고 말을 했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아주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n보다 더 큰 n이 주어졌을 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n제곱근 an의 절대값이 자, 앞에서는 이제 극한 취한 게 L로 가는데 이제는 극한을 다 취하면 이제 무수히 많은 항이 L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극한을 취하기 전에 있는 값은 이제 이 R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성립합니다. 즉 이런 걸 만족하는 R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부등호를 똑같이 풀어요. 양변에 이제 n승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an의 절대값이 R보다 크나 같을 때 이 식의 양변에다 n승을 취하니까 an의 절대값은 R의 n승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잘 볼까요? 이 R이 1보다 커요.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시그마 이 n이 이 대문자보다 큰 n이어야 되니까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은 확인해 본 결과 시그마 n이 대문자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승인데 공비 R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무한대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가 무한대라니까 무한대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 급수는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값 급수가 발산하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있는 급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무한대보다 더 크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안 씌우면 플러스만 돼 아니면 마이너스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수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결론은 이걸로 그냥 가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근판조법은 그러면 어떨 때 주로 사용합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다음 예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항이 전체 n승으로 되어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일반항이 전체 n승이 되어 있는 거 그런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바로 다음 같은 예문인데요. 일반항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죠. AN의 전체 n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근판조법은 이런 모양일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AN을 이 전체를 AN이라 봤을 때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의 전체 n승입니다. 자, 이것이라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AN의 절대값에 그리고 n 제곱근을 취하고 리미트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왜 근판조법을 적용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항 AN의 자체에 n승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n조건은 n분의 1승이거든요. 전체 n분의 1승 지수법칙 적용하면 1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AN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요것만 남습니다. 3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의 절대값이 n승의 바깥에 n분의 1승 지수법칙에 의해서 소거돼서 얘만 남습니다. 근데 얘는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란 걸 뻔히 알 수 있고요. 이 값은 1보다 작지요. 이와 같이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근판조법의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합니다.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근판조법에 의해서 주어진 이 급수는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n승이 되어 있을 때 주로 근판조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